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의 포트폴리오 관리 수업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웰컴! 예스! 오늘은요, 실라버스를 한번 쭉 보면서 이번 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첫 수업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얘기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리엔테이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단위로 필름을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졸릴까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번 학기는요 아주 특별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의 최영규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인트로 이 수업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최영규 교수님이 자,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인더스트리의 그 식견을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랑 옛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2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어요. 학부 졸업하자마자. 저랑 동갑인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월튼 MBA를 가십니다. 예, 엄청난 이 지매트 스코어 또 엄청나신 이 천재세요. 그래가지고는 가셔가지고 MBA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업계로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시티 글로벌 마켓에서 또 디스트레스드 애셋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일을 하시고 그 후에는 이튼 파크라는 세계에서 한 5대 헤지펀드 안에 들어갔던 헤지펀드입니다. 거기에서 또 홍콩 쪽에서 일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쿼드라고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로는 가장 큰 유명한 그 헤지펀드의 홍콩 지사장으로 단연간 일을 하셨습니다. 이쪽 바닥에 하여튼 뭐 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최근에 박사를 다 받으시고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업계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난 거를 배울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냥 민자로 가면 안 되겠죠. 기본 준비가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MBA를 하고 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MBA 하고 나서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바로 받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이쪽에 와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일한 지 지금 한 6년째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카데미아와 프랙티스가 이제 밸런스된 이런 과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선전을 하면요, 웰컴 그랬어요. 웰컴 닥터 파이낸스 그랬는데 뭡니까? 네, 접니다. 가서 좋아요와 구독은 뭐다? 사랑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 와가지고 파이낸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2년간은 글로벌 경영학과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금년부터는 이제 제 연구에 그리고 강의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파이낸스 에어리아 코디네이터 전공 주임 교수로 지금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낸스 쪽 분야의 커리어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혹시 대학원이라든가 핀테크 대학원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핀테크 대학원 이제 BK21 펀딩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송교직 교수님께서 그 이제 계시는데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쪽 대학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오기 전에는 싱가포르의 NTU에서 5년 반 동안 또 가르쳤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인 대학 3개를 얘기합니다. NTU 최고고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라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이제 막 그 경쟁을 하는데요. 그 학교들이 다 랭킹이 우리나라의 그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 공대 위주의 대학이 NTU가 되겠는데 거기에도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파이낸스나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 많이들 잘 풀려 나갑니다. 숫자적으로 최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의 MIT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또 석사, MBA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브랜치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기업금융심사부, 투자은행 쪽 이쪽에 그다음에 기업금융심사부, 상업은행 쪽 이런 쪽 다 이제 밑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입학하고 마케팅 클럽 저희 마프라는 데가 있어요. MARP 그쪽에서 또 일을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학부 때 여러분들 어떠한 동아리를 들어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풀리는 건 또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시라. 마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풀렸어요. 골드만삭스니 무슨 크레딧 스위스니 홍콩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동아리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풀리는 건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 오픈 마인드로 갖고 계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가 하필이면은 제가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쥐띠인데 72년생 지금 50세 돼가는 그러는데 그때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얻어맞은 때입니다. 뭐냐면은 그 아시아 금융 위기 그런 것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제 1년 선배만 해도 그죠? 저보다 1년 더 일찍 졸업한 애들만 해도 그러니까 같은 동갑에서도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 전혀 안 하고 말하자면 그 나이대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예요. 빤빤히 놀고 대학에서 아니면 운동권으로 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공부 안 하시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데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 왜? 수출만 하면 다 팔리는 시대였거든. 그러다가 97년 98년 딱 얻어맞습니다. 그 얻어맞은 직격탄 그 결과가 저희 때 저주받은 92학번인데 와 죽도록 노력을 해도 취직이 안 돼. 그런 걸 처음 경험한 세대가 저희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레주메를 그때 한 75군데를 뿌렸어요. 75군데 이상. 여러분들 지금 레주메를 몇 군데 뿌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로벌 경영학과장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애들이 레주메를 그렇게 많이 안 뿌립니다. 10군데 뿌리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경우도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저희 때는 저주받은 92학번은 그나마 여러분들 때에 비하면은 희망이 있었던 때였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레주메는 진짜 많이 뿌리셔야 돼. 적어도 내가 75군데 뿌렸으면 여러분들은 수백 군데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리시라고. 저를 보고서 조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토커티브 가이 내지는 저 자신을 셀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쪽팔림에 무릅쓰고 레주메를 군데군데 뿌리는 거 하셔야 됩니다. 저 메릴 린치에서도 그걸 냈다가 그 레주메 냈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래요. 무슨 외판원 취급당하고 되게 서럽습니다. 한이 맺힐 정도야. 그렇지. 근데 지금도 기억하니까. 하지만 그래야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세일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저쪽에서는. 결국에는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투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덤벼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08년, 9년 제가 박사 받을 때도 뭐가 닥쳤냐 하면은 이번에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닥쳐주십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잡마켓에만 있으면 어디 뭐 일자리 알아봐야 될 때만 되면은 크라이시스가 닥쳐주기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죠?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NBA 갔을 때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긴 했는데 9.11 사태라고 해가지고 이 포리너들한테 완전히 이제 외국 유학생들한테는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었는데 2008년, 2009년은 완전 재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파이낸스 교수 뽑는다는 대학들 150군데 정도 넘게 있었는데 그 대학들에 모두 다 제 레주메를 뿌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뿌리는 거거든. 레주메 뿌리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캘리포니아 대학들 같은 경우
버젯 크라이시스, 학교들이 재정이 완전 빵꾸가 나서 뽑기로 했던 거 다 클로즈 다운, 안 뽑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다 이런 상황, 셧다운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레주메 낸 게 다 허탕이 됐지. 미국 대학들이 대개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때 다행히도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는 그 케임브리지에서 저한테 오퍼를 줬습니다. 오세요. 뭐 가문의 영광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갈라고 막 그러는 찰나에 싱가포르 NTU에서 몇 배의 연봉을 주면서 저한테 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죠. 그럴 때는 또 제가 딸들이 둘이 있고 그런데 그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고요. 좌우지간에 그런 크라이시스 시츄에이션에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도 조언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comforting you 좀 이해를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는 상담 얼마든지 웰컴. 네, 고민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명이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안에. 네, 제가 존경하는 김영환 1 교수님 내지는 김영환 시니어 교수님 계십니다. 경제학과의 김영환 교수님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또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1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로 자꾸 질문을 하는 거 좋은데 할 때 번지수 잘 찾아가면서 이메일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AYH 킴이 저예요. 뭐냐면 ND라고 저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D 킴. 그 구글로 찾아봐요. ND 킴 SKKU 하면은 좀 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AYH 킴으로 찾으실 것. 킴 YH로 가시면은 우리 고참 교수님한테 가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바쁘신 우리 교수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한테 보내세요. AYH 킴으로 보내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쪽 전공인데 특히 미디어, 소셜 미디어든 매스 미디어든 이런 미디어가 파이낸셜 마켓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제 연구가 되겠고요. 이거 지금 방송 사고 난 거 아닙니다. CNBC에서 짐 크레이머가 생방송 하는 중에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찍혔는데, 저 뭐냐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 트레이딩 플로어 가가지고 삼성 그룹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중간 매니저 분들하고 삼성 그 파이낸스 MB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인솔 교수로 가가지고 같이 방문하던 와중에 저기 이렇게 같이 기웃기웃대는데 어떤 원우님이 찍어준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거 거의 인생 샷인데 CNBC의 CEO들이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이낸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조금 더 할게요.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금시초문입니까? 또 공매도라는 단어 금시초문입니까? 여기 안희준 학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희준 학장님은 증권학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급에서 최고로 프레스티지어스한 그 금융학회입니다. 조선호텔에서 이 학회를 하는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영예로운 학회장님이시고요. 저희 학장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공매도 쪽에 전문가십니다. 이데일리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이 공매도가 뭔지에 대한 거 처음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동학 개미 운동, 서학 개미 운동 뭐 이런 것들 다 익숙하죠, 사실. 금시초문 아니겠죠, 설마. 그 다음에는 이런 short squeeze라는 단어 금시초문인가? 그죠?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로빈후드 같은 거. 로빈후드 이후에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세요? 혹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 누굽니까? 슈카월드. 예,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엄청난 후배가 있는들.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3프로 TV. 이런 거. 키움 저 뭐예요? 신사임당. 이런 거 유튜브 채널 금시초문이세요? 혹시 또 이런 책들 처음이십니까? 금시초문? 이러면 금시초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최근 들어서는 ARK 인베스트먼트라고 금시초문인가요?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금시초문이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Vanguard, 그 다음에 BlackRock,
Dimensional Fund Advisors 아니면 시타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짐 사이먼스라는 분 있죠, 그죠?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분으로 소문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데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글로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물론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해서 말인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아크 인베스트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같은 회사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어떤 회사인 것 같더라고. 자, 좌우지간에 넘어갑니다. 재무관리라는 분야죠. 포트폴리오 이론 뭐 이거 왜 배우는가 하는 건데 재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개괄을 해 드릴게요. 양대 산맥이 뭐라고요? 재무에서는 투자론과 기업 재무. 네, 투자론은 뭐다? 그 투자자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 뭐 아비트라저들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픽스드 인컴 뭐예요? 그 채권이죠. 그다음에는 뭐 이런 쪽에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캐피탈 마켓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투자론이 되겠습니다. 자본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무관리 기초를 들으신 다음에 아마 투자론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매 학기 여러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요. 다른 쪽 양대 산맥의 다른 쪽은 뭐냐 하면은 기업 재무가 되겠습니다.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CEO, CFO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의사 결정하는 거, IPO를 하느냐, 쿠팡 지금 IPO 하냐 마냐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거 하고 M&A, 다른 회사를 잡아먹냐 마냐 하는 그 투자의 의사 결정이죠. 이 투자는 저기 투자론에서 말하는 투자랑 좀 그 관점이 다른 거 아시겠죠? 기업 CEO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 배당하고 뿜빠이 하는 거,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하는 거, CSR, 그 다음에 ESG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죠? 그게 기업 재무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투자론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 투자를 할 때에 뭐 케인스 같은 경우 3분의 1, 3분의 1 얘기하잖아요. 3분의 1은 주식시장, 3분의 1은 채권시장, 3분의 1은 부동산시장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가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분산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투자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것도 요즘 뜨는 개념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가르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퀀트 투자를 퀀트 투자를 대비하는 그거에 필요한 행동 재무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의 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헤지 펀드에서 말하는 그런 투자들 기법이 되겠는데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강한국 선생님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책들 저도 지금 여기다 준비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퀀트 투자가 뭔지 그죠? 그 헤지 펀드에서 구사하는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영규 교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거고요. 5주간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4월 달에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퀀트의 출발점은요 사실 행동재무입니다. 행동재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하는 그 발견들, 그 증거들을 연구하는 게 행동재무인데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수천 종목에 걸쳐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한 종목을 갖고서 디테일하게 들고 파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 동아리들 보면은요 코너도 그렇고 또 스타도 그렇고 여러분들 레인메이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대학 동아리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개별 종목을 펀드멘탈 어널리시스를 많이 합니다. 그 나름의 의미도 있어요. 개별 종목의 펀드멘탈 어널리시스가 좋은 거는 이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무슨 어떤 디스트레스드 애셋 그룹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그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혹은 망한 회사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벌처 펀드 입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이제 구조조정 해가지고 구조조정 펀드 입장에서 기업 재물을 활용해서 나갈 때에는 그런 개별적인 투자 종목 그 분석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도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퀀트 투자는 뭐냐 하면은 퀀트 투자는 개별 종목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개, 수천 개 종목에 걸쳐서 단순무식하게 어떤 기준을 놓고 트레이딩 룰을 셋업해가지고 바이 앤 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 관건이 되는 게 심리적 편향성이란 거예요. 투자자들의 심리적 편향성.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재무란 게. 자, 행동재무, 심리적 편향성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라 그래요? 책들이 널렸어요. 심리적 편향성을 이겨야 한다는 얘기들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둥 뭐 듣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한데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근데 대단히 산발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이 책들 보면은 다들 뭐 개념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중구난방 떠드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뭐 쉽게 설명한답시고 업계에서 막 쉬운 말 막 퍼뜨리고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체적으로 또 그 말하는 사람도 혼동돼가지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업계에서 루스하게 그냥 막 그게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아카데미칼리 이걸 뭔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을까? 궁금하시죠? 이번 수업이 바로 이번 학기가 바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잡아서 뼈대 있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행동재무적인 개념들 좀 뼈대를 놓고 해보자. 자, 그래서 제가 행동재무적인 배경들을 여러분한테 쭉 깔아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효율성, 비효율성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비이성적 투자들의 행동과 이를 초래하는 각종 편향성들이 뭔가 그걸 활용할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최신 아카데믹 리서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학기 후반부부터는 이제 최영규 교수님이 이제 헤지 펀드에 대해서 중반 때 먼저 이제 가르치시고, 그죠? 초반에는 제가 행동재무적인 거 베이스 깔아주고, 중반에는 그 최영규 교수님이 헤지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쭉 5주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5주간은 파이썬 코딩 같은 거로 해서 퀀트 트레이딩 백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몇 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 이렇게 쭉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먼저 백그라운드 깔아주고, 그 다음에는 헤지펀드 스트래테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선수 과목, 재무관리, 투자론, 통계학, 경제 원론 같은 거 미시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 꼭 하셨어야 된다. 이거 안 했으면 고생합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은 팀을 짜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퀀트 트레이딩 전략을 짜 보시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 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자기네들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게 40%예요, 여러분들.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으면요, 다음 연도 초에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국제 퀀트 전략 대회인 Southwest Eastern Hedge Fund Competition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전을 여러분들이 하게 저희들이 도와줄 텐데, 우리들이 지도 교수로 감독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헤지펀드 퀀트 트레이딩 전략 같은 거 한번 겨뤄보시는데 같이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다음엔 시작하기 전에 서베이 여러분들한테 구글 서베이로 돌렸죠? 그래서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수강하면 좋은 과목들, 계량경제, 파생상품 등등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참고서 내지는 뭐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최영규 교수님께서 추천한 거 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Zwiebodie의 Investment라는 거 이 책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Efficiently Inefficient 해가지고 Lassie Peterson의 책이 되겠습니다. AQR라는 헤지펀드의 매니저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다음 비디오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